감정 코칭에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달하고 싶은 이유, 팀 만드는 방법, 나의 스토리, 핵심 가치.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날 뭐 하나를 좀 가져가자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윤군 사장님, 저 지난주 기억나는 그냥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달하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로 기억. 네, 이거 띄어나서 보고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지난 시간 뭐가 기억났었다, 인상적이었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네, 사장님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대답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가 그 말 하나가 기억난다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성공이고 모두가 성공인데 그 단계는 되게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씩 뭔가를 딱 가져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저는 저의 IMM 됐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제가 말하니까 기억나고 또 생각해보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참 현실적이었고 저도 그거를 공유하고 몇몇 분들이 IMM 되신 이야기를 얘기해줬을 때 저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4가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감정 코칭으로 대화 및 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재미난 뭐가 있는 날? 실습. 네, 실습이 있다는 거는 나오시겠죠, 아마 이따가. 네, 누군가는 또 나오셔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개념들 좀 잡아드리고 이 3번에서도 되게 유익한 영상 한 3, 4분짜리를 볼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또 공유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후원을 위한 소통에 대해서 아마 이 2번이 되게 활기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때 저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액티바이즈를 좀 드리는 그런 또 마음을 먹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감정 코칭으로 대화 및 후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정 코칭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못 알아듣는다. 이제 우리 윤군 사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게 기억에 나나요? 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의도하는 느낌은 알아들으셨을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뭐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뭔지 이해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응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고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게 듣는다. 자꾸 오해만 생긴다. 나는 좀 대화를 하는데 자꾸 좀 충돌이나 좀 뾰족한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다. 내 일상 대화 중에서. 네. 그러면 나는 좀 되게 둥글둥글하게 대화를 잘하는 스타일이다. 네, 진짜 그러신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잘하는 느낌 한 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아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딱 봐도 둥글둥글하게 대화를 잘하실 것 같은 분이 쉽게 안 보이네요. 네. 저도 되게 잘 보거든요.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눈빛만 보고 이렇게 표정만 봐도 뾰족하다, 둥글둥글하다가 알아요. 네. 좀 우리 백 사장님은 좀 이렇게 부드럽고 둥글둥글한데 집에서는 모르죠. 저도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어떤 충돌이 난다거나 내 의도와는 다른 반응이 나올 때 그럴 때 감정 코칭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고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 코칭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 기술을 좀 꺼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 코칭을 좀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과는 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항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다루기도 하고 이걸 다루기도 하고 그래요. 감정 코칭을 5단계로 나눠 놓은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하자면 일단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 자,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이 무슨 감정이 들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뭐 혼자 오셨던, 둘이 오셨던 과연 어떤 감정일까? 네. 자, 나는 명확하게 내 옆 사람의 감정이 느껴진다. 네. 네, 우리 월수님, 네네. 네,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네, 어떤 사랑스러운 감정. 네네, 아, 네. 가식적이고 좋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라도 느낀다는 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언가가 하나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더 많다, 적다, 뭐 가깝다, 뭐 멀다 이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꿈이 없는 아이들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꿈이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짜 꿈이더라도 꿈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 PT가 되고 싶어라고 좀 막연하게 이거는 아리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가짜 꿈이더라도 PT를 목표로 두는 거죠. 그게 하나 존재하는 순간 그걸 바탕으로 진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가짜 꿈,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짜 꿈이라도 하나를 만들어 줘야지 그걸 바탕으로 생겨나요.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인식했는데 틀리더라도 하나를 인식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틀렸으면 수정해 가면서 아, 얘가 기분이 좋다. 죄송해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하나를 정해놓고 보면은 보여요. 그러다가 아, 기분이 안 좋았네. 아, 피곤했네.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으면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거. 자, 그리고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뭔가가 충돌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닌데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는 어떤 충돌적인 감정적 순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충돌을 하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 더욱더 친해집니다. 즉 그냥 맹맹한 사이끼리는 그냥 친한 듯 안 친한 듯 그래요. 근데 한번 싸우잖아요. 그걸 화해를 하는 순간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도 해요. 화해를 안 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좋고요.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기.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이런 감정들. 그거를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네, 어떤 감정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PT가 돼야겠다는 그 감정이 생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내 감정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없더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공감하고 경청하기 4번.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감하고 경청하기. 이게 핵심이죠.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공감하고 경청하기. 공감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겠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거 되게 어렵죠. 나는 경청을 잘한다. 네, 경청 잘하시는 분 있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정말 경청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앞으로 경청 잘 하세요. 네, 더 노력하셔야 되고. 자, 5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파트너가 나오는 거. 그렇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IMM이 되시고 스스로 PT가 되는 파트너가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나에게 오려면은 나조차도 나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행동과 말에 숨어있는 감정을 포착한다.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노골적 감정이 드러날 때를 기회로 삼아서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노골적 감정, 분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 진짜 돈 필요한데, 나 진짜 돈 필요했어. 이런 어떤 그 속에 있는 욕구가 나올 때, 그럴 때 그지 나도 그랬어 라고 순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3번, 감정을 말할 수 있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도록 돕는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자꾸 흥분하시는 분이 있거나 화나는 분이 있다면은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뭐 화남, 나 지금 내 감정의 상태는 화남이야, 화가 나고 있어. 내 감정의 상태는 즐거움이야. 이런 것들로 이름을 네이밍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감하고 경청하기 yes but 따라해 볼게요. yes but.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랬군요. yes를 하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든 다른 직장에서든 yes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요. 막 이렇게 먼저 나오는 yes가 아닌 게 나오는데 yes가 먼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네, 하나, 두 번째, 네, yes를 먼저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공감받은 느낌, 그렇죠. 공감을 받은 느낌,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귀가 열립니다. yes를 해주면 귀가 탁 열려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해주네 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요, 귀가 열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들어오죠, 얘기가.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하는 거죠. yes, 정말 그랬겠구나. 아, 너 마음이 그랬구나. 너 속상했겠구나. 이런 yes들로 공감을 해주면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but,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성 있게, 너무 중요하죠. 경청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자부심, 자기 효능감, 자기 성장감을 느끼게 돕는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거죠. 이 파트너가, 상대방이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좋겠다라고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면 그분의 자부심, 자존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해결책을 찾았구나라는 자기 효능감까지도 올라가죠. 자기 성장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감정 코칭의 5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한 5단계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은 그걸 꼭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분.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와닿나요? 몇 번? 몇 번에 뭐? 4번째. 네, 이 중에서. 네. 진정성을 좋아하시죠? 네. 저도 진정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다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단계를 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볼게요. 말은부터 중요하다까지 시작. 네. 네, 맞아요. 내용도 중요하죠. 내용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방식, 그죠? 어떻게 조곤조곤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한다거나 끌려온다거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말을 상냥하게 잘한다. 나의 말하는 방식은 상냥함과 배려와 여유다. 네. 손 드신 분들. 네. 네. 아까 우리 명창님은 아까 뾰족하다고 하셨는데 뾰족하다고 손 들고 네네. 어느 것에요? 상냥함이시죠? 네. 이렇게 좋은 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좋은 상황들은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좋은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보다는 방식이다. 방식은 여러 가지죠. 뭐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청에도 방식이 있어요. 경청도 그냥 묵묵히 듣는 거나 호응을 하면서 듣는 거나 맞장구를 쳐주면서 듣는 이런 방식들도 다 중요합니다. 자, 잘 풀리는 대화, 경청, 이 용어로 나딩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빠졌는데, 나딩이라고 있어요. 나딩이 뭐냐면은 나딩이 뭔 줄 안다. 잠깐만요. 네, 한 분, 네, 나딩, 네, 나딩이 뭔가요? 끄덕거리는 거
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나딩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문 기술인데 이미 우리 몸속에는 배어 있어요.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표출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네,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상대방이 나를 참 잘 이해해주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라는 게 돼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같이 오신 분도 있고 혼자 오신 분도 있잖아요. 잠깐이더라도 오늘 하루 나 기분이 어땠다라고 옆에 오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은 이걸 하면서 그냥 딴 생각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보고 나서 말한 사람이 야 진짜 너가 잘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같이 오셨던지 혼자 오셨던지 이렇게 옆 사람에게 나 오늘 하루 어땠다라고 하시고 듣는 사람은 끄덕끄덕. 딴 생각해도 돼. 끄덕끄덕. 네, 자, 됐어요. 자, 말하신 분들, 그죠? 상당히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끄덕거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데에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네,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주는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고 말을 알아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시선 맞추기. 그렇죠? 시선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어려워요. 눈을 마주친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집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나는 분명히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겠죠. 누군가랑 마주친 순간이 기억이 나는 사람. 네. 네. 눈 마주친 순간, 네. 우리, 네, 송 부장님, 어떤 순간에 누구와 눈 마주친 게 기억나나요? 아들 주스에, 주스 타먹을 때 아들 눈을 이렇게 살짝 얘가 잘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눈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느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 자꾸 감정을 인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자꾸 쳐다보면서 가족도 눈을 자꾸 보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 눈빛이 오늘 사랑스러운 눈빛을 내가 느꼈다. 오늘 하루 내 딸의 눈빛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 이런 습관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인지하는 능력들이 자꾸 있다 보면 이제 사는 게 진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느끼려면 계속 매 순간 인지하는 순간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인지하는 거죠. 오늘 구름을 나는 인지한 적이 있다. 비가 왔죠. 그죠? 나오면서 구름을 인지한 적이 있다. 구름. 예. 네. 그 구름이 먹구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구름을 인지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맞네. 나 오늘 하루 살았는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막상 내가 구름을 인지하고 본 적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좋아져서 이제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 한 3개월 먹고 말겠구나. 보여요. 인지 능력이 쌓이면 보여요. 자,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면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맞장구. 어떤 말을 했을 때 맞장구 쳐주는 거, 맞아요. 그래요. 이것도 되게 좋죠. 그래서 네, 이 기술들, 그리고 끝말 따라하기. 네, 끝말 따라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세 번째 분. 네. 오늘 아침에 파워 칵테일 드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밥 대신 마셨어요. 네. 그리고 또 네. 2차세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밥 대신
마셨습니다. 마셨군요. 그죠? 저는 이분의 한 말을 따라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상당히 대화가 잘 됐죠. 그죠? 네. 이런 게 하나의 끝의 말을 따라하는 건데 여성들끼리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나 오늘 산에 갔다 왔어. 그러면 산에 갔다 왔어.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뭐 막걸리 집이 있어서 거기서 파전을 먹었어. 파전을 먹었어. 진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너무 즐거웠어. 즐거웠어. 너무 완벽한 대화죠. 예. 남자들끼리 하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돼요. 근데 여성분들끼리는 이 끝말을 따라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효율적인 대화를 이끌어 줍니다. 너무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좀 들어갈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화에는 경청하는 잘 듣는 거, 그리고 경청한다는 걸 보여주는 나딩, 그리고 시선 맞추고 맞장구하고 끝말 따라하기,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내 몸에 습관이 들게끔 자꾸 노력을 하면 내 대화의 능력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청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좀 정리를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나 그 감정적인 정서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 나딩이라든지 맞장구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기법이다, 기술이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건 그냥 나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들었으면 뭐 말을 해야죠. 그죠? 내 생각,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 아이의 어떤 생각이나 내 반응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진정한 경청이 됩니다. 자, 감정 코칭, 고개만 잘 끄덕여도 대화가 되는데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으면 금방 술술 풀린다. 즉, 내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참고 좀 더 잘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만 해주면 잘 풀립니다. 물론 이제 답답하거나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막 뭔가 지적해주고 싶고 아니야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때가 되면 스스로 또 이 긍정 속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통을 위해서 단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끄덕끄덕 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런 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 그 파트너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IMM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노하우의 앞뒤를 다 자르고 어떤 상황을 다 자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앞뒤 상황을 다 생략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냥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일단 이거 사 막 이런 식으로 앞뒤말 다 자르고 뭔가를 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비즈니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나는 모르는데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내 어떤 파트너가 이제 그 상황들이 있죠. 거기에 벌어지는 상황들에서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공유를 할 때 급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람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하고 공감하고 비즈니스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꾸 들어온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과연 잘 될까요? 결국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소통을 많이 할수록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자르고 간략하게 축소해서 빨리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핵심을 키워드를 잘 잡아서 전달해서 명확하게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제대로 된 후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비즈니스 소통이 됩니다. 중요한 건 비즈니스 소통이에요. 지금 나는 내 산하에 있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소통이 한 명 이상 잘 되고 있다. 사실 이건 다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즈니스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네. 내 산하에, 그죠? 비즈니스 소통이 지금 이제 손 안 드신,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막 매니저가 되셨거나, 그래서 내 밑에서도 아직 파트너 중에서도 아직 매니저가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때,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더 다가가거나 더 비즈니스 소통을 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매니저 깜인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먹기만 한 사람이야.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비즈니스 소통을 하셔야 돼요. 후원의 기본은 소통이고요. 비즈니스 소통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최대 5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죠. 5명이 넘어가면 6명이 되는 순간 1번이 약해진다고 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비즈니스 소통이 되는 사람을 빨리빨리 찾는 거. 나 5명 있다. 5명 있다. 네. 주연 사장님 있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PT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소통을 잘 하는 5명. 그것도 각 그룹이면 좋겠죠. 한 그룹에 5명이 쭉 있는 것보다는 각 그룹에 한 명씩 5명이 있으면 뭐다? PT다. 네. PT고 CL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명이면 IMM이 쉽게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 3명이 있으면 IMM은 쉽게 되고, 이제 많아지면은 빠르게 이제 PT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저도 이 고귀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저한테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죠. 옛날에 이렇게 집에 가다가 고기라는 어떤 고깃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고귀한 사람, 당신은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글을 책에서 보고,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말을 하면 그 말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제 세포들을 NTC 공법으로 제 세포들을 다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말들을 쓰셔야 되는데, 저도 이 고귀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잊지 마시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가 다 다가온다고 해요. 그 사람의 우주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다가오는 사람은 전부 다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이에요. 위아래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고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감정적 코칭 대화 기술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가볍게 시작하고 또 한번 더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사례, 저도 이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계속 찾고 있고요. 항상 더 좋은 해결책이 뭘까, 더 좋은 응답이 뭘까, 저도 궁금해요. 이런 경우 있죠. A는, 자, A 한번, A 해주시고요. 네, 윤군 사장님, B 해주시고요. A, 네. 독일 팬 정말 좋아요.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먹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거절한 거죠. 그죠? 이런 사례 겪어봤다? 네, 있죠. 집에 먹고 있는 비타민 너무 많아서 다음에 먹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많이 먹고 있어. 네. 누구나 다 많이 먹고 있어. 네. 이러면서 하지만 이러면서 네. 하지만, 네. 그렇죠. 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어떤 대답이나 사례가 있다. 이 A의 자리. 저도 찾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송 부장님, 네. 네, 그치, 당연히 있을 거야. 네, 인정해 주는 거 좋았어요. 네, 그 다음. 네, 연습 중이고요. 네. 자, 우리, 네 번째. 제가 이름은 다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네, 어떻게 하세요? 먹고 있는 거 있어. 네. 자, 우리 이주연. 네. 사장님. 네, 어떻게 하세요? 네. 먹고 있는 게 많구나. 네, 일단 공감. 그죠? 먹고 있는 거 많구나. 그죠? 그런데 지금 먹든 안 먹든
내가 이거 먹고 있는 거 좋으니까 한번 잡숴봐. 네. 네. 소개해주고 싶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저도 항상 이런 사례 많이 마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그걸 잘 드시나요? 라고 하면 잘 안 먹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잘 안 먹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많이 있다고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PM은 먹으면 걔네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몸이 느낀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아쉬워서 혹시나 하고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해주세요. 나 먹고 있는 거 많아. 많지는 되게 많은 거 아는데 거기는 효소가 없더라. 이쪽에 효소가 너무 많아서. 아니 우리 남편이 효소 공장에서 일해갖고 효소 쌓였어. 다 효소로 돼 있는 거 쌓여 있어. 네 뒤에 분, 네 도전, 네. 어떤 거 먹냐고요? 식탁에 뭐 오메가 3랑 비타민이랑 뭐 아메이 비타민 뭐 해모인 뭐 막 쌓여 있어. 막. 네네.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있어요. 비타민들. 네네.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냐. 네. 네. 분석적. 네. 네. 질문을 통해서 굴복시키기. 그죠? 네. 질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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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으로 또 제시하고. 네. 네. 흡수율 얘기하고. 네. 정말 아메리카 좋다. 네. 좋은데 당시에 먹는 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너의 식탁에 쌓여 있는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흡수율이나 가격에서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런다고 먹어볼 게 하나요? 그게 문제죠. 예, 제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먹어볼 게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김승곤 사장님에게 요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 사장님? 이거는 정말 저도 첫 번째 문제지만 다음은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네, 김 사장님의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요라고 했을 때 네. 그렇구나. 근데 먹기는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불편해. 꼭 쉽게 먹어줘? 라고 물어보죠. 그분한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편한 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약을 한 움큼씩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 넘기기도 어렵고. 네. 그렇게 이제 그 불편함을 먼저 그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는 것은 그냥 아침에 주스를 탁 해서 먹는데 너무 좋아. 맛도 기똥차. 네. 네. 네네네. 좋은,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알약들을 막 한 움큼씩 먹으면서 힘들어 하면서 먹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불편함을 건드리고, 그죠? 그리고 나의 편리함을 자랑하고, 또 되게, 이것도 확률이 결국에는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A. 제가 A를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늦게 오신, 네.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건강해서 참 좋지. 네. 그런데 건강을 지금의 너의 건강을 이대로 쭉 유지시켜 줄 거야. 네. 나 건강하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계속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네네. 또 다른 의견 편하게. 네. 좀 이따가는 막 시킬 거예요. 나와서. 네. 지금 편하게. 네. 또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 자꾸 제가 이렇게 시킬 것 같아서 이제 긴장되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긴장하는 눈빛이 느껴지는데. 네, 우리 네네 일단. 열심히 구경했는지 체크해야겠다. 네, 네, 맞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신경 써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또 아침마다 문자 톡 와서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열심히 그래서 빠지지 않고 그 시간대 시키는 대로 먹었더니 그때부터 내 몸에 반응이 오더라. 느꼈다. 네. 분명히 어떤 그럴 거다. 네네. 날짜나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조금 더 먹으면 분명히 네. 네네네. 도움 되시죠? 제대로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이상으로 시간까지도 지켜서 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이거 시간 지켜서 먹는 거. 그러니까 잘 먹게끔 한다라는 게 결국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잘 먹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넌 건강하니까 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 친구가 이거 잘 먹기만 하면 돈이 된다고 하던데요. 왜 저는 안 되죠? 돈이 된다던데 왜 저는 안 되죠? 네,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왜 돈이 안 되죠? 나도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어. 뭐 그럴 수. 네, 나도 들었어. 네. 이거 돈 된다던데, 뭐 6개월 집중하면 돈 된다던데, 6개월 지난 지 지금 이틀 지났어. 네.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같이 체크해보고 네. 같이 힘줘서 해보자. 네, 대화를 해주세요. 제가, 야, 이거 돈 된다는데 돈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직 발길이 처음 초심해가지고 돈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 네. 일단은 잘 먹는 게 중요하니 먹고 돈도 참 같이 해보자. 그래,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야? 자, 또 우리, 네, 돈이, 네, 우리 또 진정성 있으신, 네. 이거 돈이 된다고 했는데 돈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지금 안 먹었던 거 아니야? 나 좀 먹긴 했는데. 자, 또, 또. 마음을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전을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네. 지금보다는 더 돈이 될 거야. 일단은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야. 처음에 단계를 잡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 네. 일단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숨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참고하셔서 다 반영하시고 좋은 거 고르시면 되세요. 답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은별 사장님, 네. 이거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안 되는 거니? 돈이 안 되니? 나는 돈이 됐는데. 네. 효과적이네요. 네. 와닿아요. 듣는 순간, 네. 내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네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는 안 됐지? 네.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의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를 찾게끔 나는 돈이 되는데 넌 왜 안 되는지 하면은 스스로 난 왜 안 되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먹었더니 저는 설사가 나와서요. 저는 안 맞나 봐요. 저 못 먹겠어요. 저 이거 자꾸 좀 부작용이 있나 봐요. 안 맞나 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빨간 옷, 네. 저는 이게 좀 안 맞나 봐요. 먹을 때마다 막 설사 나오고. 먹다 보면은 내 몸에 그 독소가 배출되면서 그 음식에 먹으면서 내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가 있어. 한번 더 먹어보면 그게 나아지면서 좀 좋아질 거야. 네.
제가 막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를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낮에 좀 피하시고 네. 저녁에 좀 먹고 네. 아침 좀 밝게 오니까 좀 아침에 좀 피하고 네. 오늘은 조금씩 먹었으면 좋겠어. 네네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지금 이제 우리가 1단계 실습인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다 다가오고 있어요. 막상 설사에 대하면 설사 해결해 주고 싶고, 돈 하면 돈 해결해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 그렇구나.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시작해 준다거나, 이거는 아직까지 많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감정 코칭은 그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질문이 있던, 아, 너 그랬구나. 그렇죠.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의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는 약간 공격적으로 뭔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다가왔다가도 공감을 해주는 순간, 둥글둥글해져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작은 지도와 안내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도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독소 빼주고 그러니까 설사가 초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또 나오겠지만은 아 그런 분도 있어서 양을 줄이신 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뭔가 독소를 빼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먹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죠. 아 모임.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 이찬수 대표님. 네. 제가 지금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네. 아, 자꾸 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가니까 미안해서 더 못 가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바빠서 좀 많이 안 움직였었는데 가보니까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서 네 시간에 맞출 테니까 한번 같이 네 시간에 좀 편할 때 같이 가보자. 네. 아, 그렇구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네, 백 사장님, 네, 백은정 사장님, 네. 아, 너무 바빠서 모임 못 가겠어요. 자꾸 가자고 하지 마세요. 저 미안해서 더 전화도 못 받겠어요. 네. 그래요? 네. 안 가도 되는군요. 네. 알겠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안 오는 분은 그냥 잘 먹기만 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안 와도 돼. 아, 정말 안 가도 돼? 아, 유튜브로 보라고? 네. 네. 역시 뭔가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박영희 사장님, 네. 아,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네. 자꾸 오라고 하니까 저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어떡하죠? 안 와도 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네네. 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너무 큰일 날 걸. 네. 또 우리 네. 감정 코칭의 달인이신 김승호 사장님. 네. 안 와도 네, 대 이상의 뭔가 또 좋은 이야기. 너무 바빠서 네. 네네. 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못 들은 척하고 또 다음번에 또 안내해주고 네, 계속 저도 이제 김 사장님에게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카톡을 보내거나 할 때 거절을 하거나 반응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반응이 없지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점점 놓아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반응이 없더라도 그냥 꾸준히 카톡을 보내는 거죠. 정보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나는 카톡으로 꾸준히 내 파트너들에게 보내고 있다. 예. 아마 IMM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룹방도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파트너 10명이든 20명이든 1대1로도 보내셔요. 1대1로도. 그룹으로만 보내고 됐다 하지 말고 1대1로도 보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거절이나 삐딱삐딱 하신 분들을 충돌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유연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1번, 상대의 말과 주장과 상대의 불편함을 잘 듣는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말이 끝날 때까지 세밀하게 듣는다. 절대 자르지 않는다. 2번, 상대방의 말에 주장과 불편함을 공감한다. 아, 나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 나도 들어봤어. 아, 너도 그랬구나. 공감.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말이 맞다. 그죠? 나는 내 상황에서 보면은 야, 와야지 되는데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애도 봐야 되고 뭘 바쁘고 하니까 못 오는 상황이 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말이 맞다.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잘 듣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들으면서 공감을 했더니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만 긍정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간단하게 아,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뭐 이런 어떤 긍정어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자꾸 뭔가 내 의도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자꾸 들으려고 하시면 좋고요. 질문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본질과 원인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질문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되고 본질은 너는 건강을 원하고 있고 너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본질. 그러면은 너가 PM이 어렵다고 했는데 너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래? 그럼 5명 찾아서 매니저 돼야겠네. IMM 돼야겠네.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게 너무 좋죠.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자 시작. 본질, 원인 되게 폭넓지만은 명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강한 실습으로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서서 이야기를 더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나는 IMM이 되고 싶다. 이미 한번 찍으신 분들 말고 되고 싶다. 네, 네, 일단 한번 손을 바짝 드셨으니까 네, 나오세요. 오늘도 나오세요. 네, 오늘은 긴 바지. 예. 자, 여기 딱 쓰시고요. 네, 여기 쓰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앉아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이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감, 그죠? 예스 버시죠? 일단 최대한 공감해주고 감정 코칭의 반응으로 최대한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 내가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나 어려웠던 것 대략적으로 저랑 한번 했잖아요. 그러기에 좀 더 센 것들도 하셔도 돼요. 자, 이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네. 먹었는데 이렇게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네. 혹시 자, 일단은 감정 코칭. 네.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네, 혹시 드시는 제품 중에 어떤 걸 주로 리스트라고 노란색 먹어요. 네? 두 봉씩 먹어요. 아 정말? 네. 혹시 그 전에도 잠이 안 오셔가지고 힘들으셨던 적이 굉장히 계신가요? 아니 별로 없었는데요. 이 제품 먹고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느낌 되게 잘하셨고, 예, 더 많이 이제 이건 공부로 채워질 영역이라고 봐요. 근데 이 느낌상 되게 해결해주고 싶어서 막 애를 쓰시는 느낌이 나죠. 그죠? 되게 막 이 질문을 받아서 내가 막 해결해주고 싶고 답을 찾아주고 싶고 하는 그 느낌을 막 내고 있는데 좀 그 느낌을 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뒤에 쪽에 나와요. 뒤쪽에 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잠이 안 오셔서 뭐 줄이기도 했고 늘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해결보다는 많은 사례를 알수록 그 사례들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질문, 네, 잠 얘기 좋으셨고요. 나중에 이거는 어떤 정답처럼 해결책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도 있고 잠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리스토레이트나 미네랄이 이제 머리에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쉬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면은 잠을 좀 재우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더 뭔가 활성화시키거나 더 여기를 삥삥삥 돌려야겠다 싶으면은 잠을 좀 덜 자게 만들기도 하나 봐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잠이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는 결국 좋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가 어떤 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이 중에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해주세요. 날카롭게. 네, 은별 선생님. 이거 주통에서 먹었는데 그 병원에 실려왔잖아요. 아 이거 막 환불해주세요. 여기 부자 좀 있어요. 환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병원 가서 오시는 거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반응이 나왔다는 건요. 그만큼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건데 고객님은 저희 제품 정말 잘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 판매를 하셨던 일을 하셨죠. 네, 되게 잘 파는 느낌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 병원에서 이제 물론 병원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 제품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겠죠. 뭐 환불 된다고요? 환불해 주세요. 지금 한 no no no. 나중에 더큰그 이익이 우리 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꾸준히 더 지속적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 번호 주세요. 그만하게. 네, 네, 현실적이죠.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잘 해주셨고요. 제가 일단 네 하나 선물로 또 드릴게요. 네, 네.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느끼는 점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네 번째님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쓴소리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요. 명확하죠. 그죠? 나 기분 나쁘게 나를 평가하는 걸 참을 수 없다. 없죠. 네. 네, 다 이제 자, 어떤 게 개선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네, 금방 하셨던 네, 1번 사례자분. 네. 조언을 해 주신다면 칭찬할 거는 상당히 많아요. 네, 칭찬은 뭐 너무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설명하려고 하는 열정도 다 보이고 그래요. 이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들의 잠 안 오시는 분은요. 네. 좀 다른 사람들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면서 음. 편하게 이런 분도 드셨고 이런 분도 드셨으니까 한번 늘려보시든지 네, 네, 네. 늘려보시든지 좀 선택을 하게 해주고요. 예, 예. 아주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격앙돼 있잖아요. 네, 네. 화나 있죠. 네. 그 부분은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환불해달라고 뭐 환불해 줘요, 그냥? 해줘야죠. 환불해 달라 그러면은 네. 맞아요. 맞아요. 환불해 달라고 하면은 다시 먹으라고 절대 안 먹을 사람. 예, 그러니까 환불해 준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토십 124,960원이니까 10만 원씩에 내가 가져갈게. 한 세트 10만 원씩에 어떻게 환불해 줄게. 아니면 회사랑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정보적으로 이래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이런 분들한테 개선이 많이 되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절대 약이 아니고 식품인데 흡수율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빨리 왔을 뿐이다. 네. 뭐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뭐 나쁜 사례가 전혀 없으니까 네.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올 분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오셔서. 네. 자, 나오셔서, 네네.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액티바이즈를 드리고 싶어서, 네. 자, 이쪽에 쓰셔서, 네. 네, 여기 서서, 네.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쓰셔서. 자, 역시 질문 중에 이분에게도 이제, 네. 네. 질문, 네, 질문. 네네. 아이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 큰일 날 뻔하구나.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실 때는 없고요. 머리도 아, 그러셨구나.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좋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몸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 모르는 머리가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환자로 만들어버려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지러워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마이크. 제가 알기로는 흡수율이 너무 빨라가지고 몸에 반응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우셨으면 잠깐 멈추시고요. 조금씩 양을 한 3분의 1 정도 천천히 드셔보시고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조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드시고도 어지러우시면 또 반절로 드세요. 끊어야죠. 이 제품이 사람마다 다 틀려서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이 다 좋아진 분들이 많잖아요. 이걸 믿고 신뢰감을 가지고 드시면 우리가 밀가루를 약이라고 해도 약의 효과가 있듯이 이걸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신뢰를 하고 드시면 내 몸의 반응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 간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간 네. 됐고 간이 엄청 심해가지고 인슐린을 먹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이 와서 제가 일주일 있게 먹었는데 네. 아무 반응도 없고 네. 제가 이제 정기 검사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근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선생님이 먹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못 먹고 생겼으니까 아,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요, 직업상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리얼하게 제가 분석을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제품이래요, 이건. 그러면서 우리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로 형성이 되는데요. 먹는 사람들은 다 많대요. 근데 흡수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신체 이용률이 다르대요. 근데 가장 흡수가 빠른 것은 링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화시켜서 물로 마시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것이 알약이래요. 근데 몸에 반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내 몸에 막힘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얘도 있었지만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복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엄청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나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제품은 일시적으로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저기 싶고 네.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요즘 병원에 가면 다 의사 선생님 드시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 말이 좀 신빙성이 아,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신뢰감이 없으시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반품요? 반품요? 예. 먹기 싫으면 반품하면 된다, 반품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아, 당연히 뭐 반응이 없으면 해드려야죠. 얼마큼 드셨어요? 지금 일주일에 한 7개 아, 그래요? 그건 2박스는 그대로 있겠네요.
그건 제가 가지고 한 봉은 어차피 텄으니까 그냥 드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 홈쇼핑에도 타갖고 따면은 반품 안 해줘요. 네. 아, 네, 일단 또 애써서 우리 파트너와 싸움으로 인연을 끊어버린. 일단은 두 번째에서는 처음에 공감으로 시작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랬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다 실전에서는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해줄 얘기들이 막 듣는 동안에 막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얘기들을 빨리 내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말을 자르기도 하고, 그 처음에 공감 예스벗도 안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이렇게 좀 더 힘드셨군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더 말하게끔, 그분의 상황을 더 얘기하게끔 꺼내는 것도 좋겠죠. 그럼 그분이 충분히 얘기하면은 이제 아시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시고,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저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줄여서 먹어도 보시거나 뭐 반품을 하시려면 회사로. 가장 좋은 건 뭐가 있죠? 소진호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뭐 네. 그 어떤 환자들도 한번 연결시키면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은 아마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례들이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핵심은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이런 감정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 더 또 상황 봐서 제가 또 뒷부분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 코칭이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 저 사람이 뭘 원하느냐, 그냥 무턱대고 환불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이렇게 다독거려 주길 원하느냐, 그죠? 나를 더 이끌어 주길 원하느냐,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고, 알맞은 때에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거나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이다. 먼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이 어떤지를 자꾸 이름 붙여보고 내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이름 붙이기가 어렵죠. 지금 뭔가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까 같은 상황일 때는 조금 내 지식이 부족하면 그냥 딱 말문을 막힐 경우는 네. 그 정도 내가 그 지식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실제 냉정하게 저도 이제 PT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은 기초적인, 깊이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 나온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NTC가 뭔지, 그리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뭐 보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마이크 한 번씩 잡잖아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기초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IMM이 되고 이제 PT를 향해 간다면 그런 것들은 해보시고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독립된 리더가 되고요. 그래야지 또 비즈니스 소통이 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리더예요. 내가 몰라요. 그러면 누가 날 찾겠어요? 내 파트너 중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는 쉽고 갈 수 있지만 멀리 갔을 때는 버림받는 스폰서가 되거나 소외되는 스폰서가 되면 재미가 약해지죠. 되게 멋진 일이잖아요. 되게 멋진 일인데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할 때 되게 멋진 일이고, 왠지 거기서 소외받고 있으면은 또 약간 애매한 느낌이 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방향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 코칭, 내 감정을 먼저 느끼는 걸 알고 그 다음 이제 상대방 감정들을 좀 자꾸 체크해 보는 거, 인지하는 거. 감정 코칭의 핵심 문장 따라해 볼게요. 시작.
저한테 이제 해보세요. 아, 저 진짜 먹기 힘들어요. 아, 저 정말 빨개지는 거 미치겠어요. 네.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많이 나한테 습관화 시킨 다음에 안 써먹는 건 괜찮아요. 내 느낌과 에너지가 말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돌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유연성이에요. 어떤 언어의 대화의 유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습관화시킨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부드러움으로 이끌 수가 있겠죠. 감정 코칭 한 번 더 시작. 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알게 된 이제 그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잠을 되게 못 자고 뭐 살이 빠져가지고 살이 좀 이렇게 좀 쪘으면 좋겠고, 근데 나름대로 아들과의 어떤 스트레스도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만난 적은 없어요. 전화 통화를 엄청나게 했죠.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로 가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계속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소통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꺼내는데 저는 KTX를 타고 가니까 터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터널을 지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중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터널을 지나면은 소리가 전화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막 전화가 안 들려요. 그래서 네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한 반 이상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진정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조금 들리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제가 그랬군요.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뭔 얘기인지도 잘 몰라요. 터널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하는 순간 그분은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울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저는 터널 때문에, 저는 원래 잘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인데, 그날 제가 그 흐름을 끊을 수가 없었죠. 저 터널이라서 잠깐만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끊기는 그랬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네. 아들, 네. 힘드셨겠어요. 목소리 좋죠? 힘드셨겠어요. 어쩌면 그런 울림, 이게 진정성의 그 파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그분은 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도 사람이 감정적으로 팍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구나. 저도 이제 느꼈고, 이 감정 코칭이라는 게 그렇게도 효과적으로 반응이 되는구나.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참 깊게 느꼈죠. 그래서 한 번 더 시작. 이 힘들었겠네요가 되게 깊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도 20대 때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가지고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편지를 쓰래요. 그래갖고 저도 딱 진지하게 이미 교육 과정 속에서 되게 진지함이 이제 쭉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편지를 쓰래요. 그래갖고 저도 딱 편지 쓰고 세훈아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딱 지어먹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저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라고도 하는데 폭발을 하는 게 그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봐 주는 거. 눈물이 팡팡 터지죠. 네, 그래요.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도 해보고 한번 느껴봤어요. 1단계, 2단계를 한번 해봤어요. 자, 맨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네네. 여기 어떻게 잘 오신 것 같으세요, 오늘?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의사소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거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불가결한 인간의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말로 의사소통이라고 풀이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고 누구나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모두가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막 끊고 들어오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고 자꾸 내 말을 끊는 게 불쾌함을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이제 더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말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죠? 네. 내가 말을 끼어들 틈을 안 주고 한 5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다. 내가 좀 말이 많다. 네. 네. 찔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한번 시작되면 말이 치고 들어와줘야지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며느리랑도 그런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쭉 하다 보니까 5분을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며느리가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대화 못 해먹겠네.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잘한다라는 거,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려고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거에는 방법들,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대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뭐죠? 소통. 소통의 목적은 뭐죠? 돈. 네, 아, 네. 또, 네? 이해? 상대방을 이해해서 뭐 하려고요? 오토십 하나 이렇게 싹. 상대방을 이해해서 뭘 하는 거죠? 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 해피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득이 있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즉 나 불행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가긴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요. 나 손해보려고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나도 이득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상대방도 이득을 위해서 방어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죠? 자꾸 대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그럼 대화를 멈추시거나 화제를 바꾸시거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은 행복이고 이득이다. 대화의 요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송수신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나딩, 뭐 이런 맞장구 이런 게 있고요. 메시지, 언어도 명확하게 말도 대화의 구성 요소이고요. 행동, 몸짓, 이것도 언어입니다. 이것도 행동, 이렇게 나딩하는 거, 끄덕이는 거, 즉 언어와 비언어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메시지로 와요. 네. 아, 어떻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구나. 이게 다 온다는 말이죠. 자, 또 채널. 면대면은 얼굴 보고 하는 거고요. SNS가 이제 많이 활발해졌죠. 즉 의사소통에서 대화를 할 때 옛날에는 면대면을 해야 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옛날 분들은 야 전화를 해야지 목소리 듣고 얘기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좀 더 열어가지고 카톡으로도 이제 계속 관리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드백, 반응, 그죠? 대화할 때 반응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반응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잡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리적 잡음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내가 KTX에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 물리적 소리 때문에 소통이 안 됐죠. 그리고 심리적 잡음이라는 거는 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얘가 나한테 이거 팔려고 그러나? 나 이거 싫은데 나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이런 막 심리적인 잡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리적인 잡음을 좀 먼저 터치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걸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너 요즘 뭐 집안이 좀 괜찮아? 요즘 뭐 사이 뭐 안 좋다면서 뭐 이런 어떤 심리적 잡음을 터치해줘서 좀 걷어내고 그 다음 나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미적 잡음은 NTC 공법이야 이런 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NTC 뭔데? 뭐 퀼른 리스트 뭐 모르는 즉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의미적인 잡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팅, 공간. 더 좋은 결과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죠. 공간.
커피숍에서 한다거나 부부가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집에서 하면 되나요? 잘 안 되죠. 오히려 진지한 대화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바깥에서 해야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것도 있죠. 공간 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이 미아트라는 공간은 PM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거의 뭐 95%, 100%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모셔와서 여기서 PM 얘기를 하면은 긍정의 에너지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바깥에서 PM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바깥에는 PM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즉 없는 긍정의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내가 PM 얘기를 하는 게 바깥에서 하는 상황이고 그 공간이고요. 이곳 미아트에서는 내가 여기서 PM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좋은 에너지들 사이에서 좋은 배경 세팅 이 안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느끼는 거를 한두 개 꼭 한번 마음에 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한두 분 얘기를 해보세요. 영상 한번 볼게요. 소리가 네. 다시 처음부터 네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평소에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어안이 엉엉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고통스러울 사람은 장례식장 앞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내 친구일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 친구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는데 마치 혼이 나는 듯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계속되는 침묵을 깨고 무력하게 있던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태어나고 9개월까지 안 되었을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이를 극복해왔던 과정을 나누면서 나도 너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혼자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 너가 잊었다. 너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적어도 30년을 같이 지냈었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너 앞에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주 웃긴 일이었네. 친구의 뜻밖의 반응에 나는 당황해서 바로 변명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나는 너가 무슨 감정인지 알겠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 친구는 피식 웃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카페를 나갔다. 아니, 너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 많은 대화 전문가들은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유명한 쇼의 호스트인 셀레스테 헤들리는 공감에 어설프게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대화로 흘러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상황과 유사한 형태의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군가와 헤어졌다면 자신의 이별 경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은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떠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공감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대화법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도와주는 대화법이다. 대화를 할 때 적절한 질문이나 표현 등으로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려면 우리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신발이 너무 낡아서 찢어질 지경이야 라고 말한다면 맞아, 이제 보니 내 것도 다 낡아서 하나 사야 할 것 같아. 같이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보다 지금 보니 그렇긴 하네.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브랜드 있어? 같이 상대방이 말하기를 의도하는 것이 좋죠. 도와주는 대화법을 연습하려 한다면 처음에는 매우 답답할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할 틈도 없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호응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고마워. 너가 해준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 정작 우리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앞으로 속 깊은 대화를 할 때마다 명심하세요. 어설프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그거 안 치셔도 되고. 자, 이게 저도 이거를 영상을 저도 이렇게 많이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느끼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 부장님, 네,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도와주는 대화법 부분에 영상이 있었듯이 제가 잘못된 대화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상대가 정말 제 얘기를 영상으로 보내줄 때가 조금 폭군했는데요.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말을 이끌어내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느껴주셨고요. 우리 또, 네, 네, 선생님. 어떤 느낌이나 와닿는 문장, 뭐. 도와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에 거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말을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을 들어가겠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형제 간에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 살아온 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째에게 첫째가 야, 너도 많이 힘들었잖아. 근데 나도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참 설교를 첫째가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났는데 별로 둘째가 뭐 반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이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뭐 힘든 거 경연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거 점수 매기기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너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어땠어? 너가 만약에 동생이 너도 참 살아오는 거 어땠니? 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두 문장 정도만 해줘도 그 상대방은 되게 좋게 느끼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픔 경연 대회를 한다듯이 다 점수 매겨갖고 내 아픔이 더 커. 넌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와주는 대화법을 통해서 아, 나는 이랬다라는 게 있다면 혹은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다면은 아, 그래서 어땠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좀 누르고 이야기를 계속 도와주는 거. 그게 참 효과적이다. 근데 다 맞지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대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코칭과 그리고 도와주는 대화법 이렇게 좀 잘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를 빛나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 살짝 중복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참아라. 그죠? 내 얘기 막 하고 싶은 욕구를 좀 참아줄 필요가 있죠. 머릿속의 생각은 흘려보내고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라. 막 뭔가 얘기를 해요. 야, PM이 더 좋아. 아니야, 딴 게 더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막 뭔가 막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옳아 저게 옳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친절하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 맞아. 이런 어떤 친절함을 선택하는 거. 초반에 얘기했던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친절함.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막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막 나오잖아요. 적절하게 쓰셔야 되고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은 좀 더 공부하시는 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M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느꼈던 게 다른 모든 강의나 많은 것들은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해야 돼요. 새로운 걸 공부하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알려주고 또 옛날 지식이 되니까 또 새로운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PM은 그냥 회사, 그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올해도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만 달라져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더 그냥 공부하면 좋겠죠. 더 깊이 있게 누적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항상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됐고 옛날 게 버려졌는데 PM에서는 그 모든 게 다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구나. 저도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분한테 하고 또 이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장점이구나.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된다. 막 말 끊고 들어가고 싶은 욕구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런 거 자꾸 좀 참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말센스라는 책에서 언급됐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 책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답니다. 후원을 위한 소통으로 마지막으로 후원을 위한 소통으로 같이 좀 공유를 또 해볼게요. 후원의 목적은 뭐죠? 후원의 목적. 후원이란 거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곳으로, 미팅으로, 모임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후원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거의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네? 성장. 네,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말씀하신 게 다 맞죠. 결심하게 하는 거죠. 내가 후원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아주 성공적인 후원의 결과가 되겠죠.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죠. 즉 내가 후원해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거죠. 오늘 들어보니까 결심이 되시나요? 어떤 결심이? 네, 마지못해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네, 어떤 결심 하셨나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네, 그죠. 아직 한 발 빼시잖아요, 그죠? 네, 한 발 빼시죠. PT가 되고자 하는 혹은 IMM이 되고자 하는 결심은 아직은 안 들죠. 네, 현실이죠. 네. 스폰서님 누구시죠? 네.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결심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배워보자, 공부해보자. 실제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은 네이버든 유튜브에 독일 PM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쳐보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하면 쳐보아, 알아봐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은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뭔가가 되는데 쳐보셨나요, 혹시? 네. 쳐보셨죠? 네. 좋은,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결심하고 행동하는 게 후원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들, 또 응용된 말들로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읽어볼게요. 네, 그랬군요. 두 번 읽어볼게요. 네, 그랬군요. 시작. 네,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네, 엄청 아프겠네요. 두 번. 시작. 엄청 아프겠네요. 엄청 아프겠네요. 네, 연기들을 되게 잘하세요. 네, 되게 좋아요. 이대로. 네. 감정 넣어서 자 놀라셨겠네요. 두 번 시작. 놀라셨겠네요. 자 감정 더 넣어서. 네 힘드셨겠네요. 두 번. 자 그리고 또 두 번. 네. 이 말들 참 좋은 말들이죠. 네, 이런 말들을 자꾸
습관처럼 좀 익혀가지고 계속 쓰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아까 사례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먹는 양을 줄였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김승호 사장님께서 이 글을 저한테 주셨고 이제 IMM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승호 사장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거 글을 보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혹시 들리시는 분? 이 글을 보고 김승호 사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분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김승호 사장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잘 들어주세요. 네, 사장님 한번. 네, 아니 이거 리얼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네, 그냥 편하게 짧게 하셔도 되세요. 네. 이유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먹는 양을 좀 줄였고요. 어떤 분은 나누어서 먹었고요. 어떤 분은 호전 반응이구나 하며 좋아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편하게 직접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박수. 네. 이 말의 리듬감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진동수와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리듬감이 저도 막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이 내용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줄여서 먹기도 했고,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빨개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요. 괜히 겁먹을까봐 저도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분은 호전 반응이구나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탐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제 비즈니스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소통을 할 때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후원하셨나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그분이 본인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분이 본인에게 알고 싶다고 하셨나요? 이 밑에 두 문장. 우리가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아까도 뭐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막 자꾸 알려주고 싶고 먼저 경험한 정보를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게끔 하는 거, 물어보게끔 하고 내가 대답해 주는 거랑 내가 그냥 막 알려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게끔 혹시 이거 PM 어떻게 돈 되는지 궁금해? 물어보면은 궁금하세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알려드리면은 자세가 되고 집중을 하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 이게 돈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은 그냥 잘 들었음에도 별로 잘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죠. 마찬가지 이렇게 질문이나 물어보는 걸 통한 다음에 알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전달해 주는 거. 비타민을 아침에 파워 칵테일을 타주는 것도 저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제 와이프한테 처음에 타줬을 때는 그냥 뭐 불량식품 맞나? 뭐 또 이런 거 가져왔어.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먹어봐 라고 처음에는 제가 했죠. 타줬죠.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서는 물어봤어요. 타줄까?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스가 나와서 저는 예스를 듣고 타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렸죠.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요? 왜 안 타줘? 타줘. 빨리 타줘. 이게 나와요. 그걸 듣고 저는 또 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간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그런 백지 상태일 때는 이런 질문을 유도해서 예스라는 긍정을 들으면서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왔을 때도 이거 한번 먹어봐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거 액티마이즈라고 이게 산소 주스라고도 하고 혈관 모세혈관 열어주기도 하고 비타민 8가지가 다 들어있는 되게 좋은 주스인데 먹어볼래? 여기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거밖에. 그래서 그러면 줘봐 하고 주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그 욕구를 분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맞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어떤 말을 열정 있게 자랑하면 그분이 알고 싶어 하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그분의 관심은 여행인데 우리가 뭐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즉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건강.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돈에 대한 것도 관심은 네, 그 다음. 네, 그렇죠. 1순위는 건강, 2순위는 돈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은 이분이랑 얘기를 할 때 좀 더 건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충분히 사전 이야기를 듣고 만나겠죠. 그렇더라도 내가 직접 물어보고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어떤 그의 욕구가 언급이 되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또 좋죠. 그래서 그분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죠. 관심 없는 분야 막 얘기 길게 하면 지루해지죠.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화가 즐겁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진행이 고속도로로 간답니다. 즉 이곳에 누군가가 왔는데 그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앉았는데 누군가 와서 막 건강 얘기를 해주고 소진호 사장님 와서 막 건강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한 20분 있다 갔는데도 집에 가서 야, 정말 재밌더라. 미아트 정말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수 있죠. 근데 나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보상 플랜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매니저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때는 별로 즐겁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의 길고 긴 IMM 매뉴얼 2주차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마무리로 실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나 해보고 싶다, 실수. 나와서, 아까 우리 좀 하드 트레이닝처럼 나와서, 네. 우리 상담 잘하시는 송 부장님, 네, 상담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잘하시는 분은 아직 PM은 이제 한두 달 되셨으니까 PM에 대한 거는 많은 건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담을 되게 오래 하신 그런 번영로 아시죠? 번영로에서 많은 고객들 상담해서 광고를 진행하시고 하시는 경력이 몇 년이시죠? 네, 18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자 이분에게 PM은 이제 드신 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반 정도. 네, 네 본인의 어떤 개선된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 얘기 한 마디만 해주시고.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 제품 PM 제품을 처음 접한 거는 장 PD님께서 그 빨간색 정말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를 종이컵에 타주셔가지고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 제품을 먹어가면서 파워 칵테일에다가 조금씩 섞어 먹기도 하고 따로 먹어보기도 하니까 증상이 없어졌어요. 뭐 울렁거리거나 온몸에 힘이 쫙 빠지거나.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김승문 사장님이 한 잔 타주셨고 저희 대표님이 한 잔 타주셔서 그냥 벌컥벌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다리에 힘을 안 빼는 사람인데 힘이 이미 빠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후끈후끈 좀 달아오기도 하는 그렇고 좀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흥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정말 또 위치 높으신 분이 저는 대답을 지금 사실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건 알 수 없고. 이분께서는 두통이 되게 오래 두통이 있으셨어요. 근데 PM 드시고 지금 한
네네, 한 달 정도 먹게 되니까 항상 제가 과도한 업무, 저기 대표님 계시지만,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광고 마감 짓고 나면 정말 큰 돌덩어리를 이고 있는 듯이 그냥 항상 눌러주고, 옆에도 눌러주고, 앞뒤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항상 편집부에 가서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가 없어지니까 저희 편집부 직원도 가입을 해서 제 밑으로 파트너로 등록을 하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에게 한번 질문을 PM에 대한 어떤 다양한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PM 제품에 대해서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새내기라고 생각하시고 약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녁에 보면 리스트레스를 먹잖아요. 네. 위 내시경 냄새가 나고요. 그 정도로 리스토레이트를 드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안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스토레이트를 한 봉을 그냥 타서 먹었는데 양을 반절씩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혹시 먹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 냄새가 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더 양을 좀 줄여서 먹거나 그 다음에 살짝 며칠간 좀 띄웠다가 드셔보거나 그런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뭔가 그 대장 내시경할 때 먹는 그런 느낌이 나서 좀 먹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또 나는 어떻게 잘 얘기를 한다 있으세요? 네, 제일 수치를 타서 리스토레이트에 제일 수치 타서 같이 먹는다. 또 저는 이제 물량을 한 400ml 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물량을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그냥 조금씩 먹는다. 그런 맛은 좀 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리고 또 운동 나갈 때 들고 나가신다. 운동 나갈 때 들고 나가죠. 이준현 선생님, 맛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물량으로 조절하라고 하죠. 물량을 조절해라. 그렇죠. 혹은 온도, 물의 온도 시원하게 먹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의 온도나 물의 양으로 알맞은 맛을 찾아보셔라. 질문 하나 더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살려고 먹었는데 자꾸 살이 찌는데 입맛도 너무 돌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드셨는데 그러셨어요? 자, 이 상담에 나오는 우리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상담에 대한 상담을 배웠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셨군요. 네. 언제 빠지는 거예요?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을 드셨어요? 3종 먹었어요. 3주 정도 드셨어요? 3종. 네네. 어떤 식이신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냥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 거 아침에 먹고 네. 특히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리스토레이트 먹었는데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한 공기 먹는 거 2공기 먹고 있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솔직히 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경험담을 말해보면 장 PD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리스토레이트를 제가 뜯어서 물의 양을 150ml 정도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랍장에다 놓고 조금씩 타 먹었었거든요. 버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셔갖고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저처럼 이렇게 이 제품을 조금 이제 복용 중이시라면은 진짜 리스토레이트가 좀 많이 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온에다가 좀 미지근하게 먹으면 신맛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좀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하루 종일 드셨다고. 저도 엄청 타멘탐스 큰 거에다 1.5리터짜리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요. 종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입맛을 제 입맛으로 맞춰서 먹는 복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뭔가 이거 새 건가요? 이거 하나 받아가십시오. 네. 제 권한으로 제 파트너에게 제가 드리려고. 네. 네. 물론 아직까지 이제 2달 반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놔야겠구나라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살이 찌는, 네. 아무래도 3종을 먹다 보면 이제 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먹으면 불편했던 불편해서 못 먹었던 이 욕구들이 막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잘 먹어버리면 살이 찔 수 있죠.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조금 절제를 하고 조절을 하면 몸매를 유지하면서 뭐 체지방도 빠지고 핏이 사는 그런 몸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뼈가 또 채워지기도 하는.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의 변화가 좀 없는데 남편이 보니까 뭐 여기 살이 좀 이렇게 날렵해졌다라고 해요. 근데 몸무게 변화는 없어. 그러면은 이제 지방 같은 건 빠지고 뼈가 찬다든지 뭐 근육이나 이런 쪽에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먹는 걸 좀 조절을 하셔야지. 아무래도 한 칵테일 하나가 한 끼 정도의 영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밥을 한 끼 먹으면 2끼를 먹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반찬을 먹는 거니까 반찬을 푸짐하게 먹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럴 때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먹는 양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죠. 네, 그 정도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오늘 IMM 매뉴얼 2주차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시 22분이니까 우리 누가 이준 사장님에게 네, 마이크를 소진호 사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주차 어떠셨나요? 저희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IMM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제품, 뭐 이런 내용들을 3분 안에 간단하게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보상이나 또 PT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3주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좀 의미 있으신 시간이었나요? 네. 저 역시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본인의 관점으로 내가 성장한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하시면 분명히 다 성장이 되고요. 내 주변도 다 같이 성장이 될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나날들 되시고요. 미아떼에서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주차는 마치고요. 3주차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딩을 한번. 네,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저는 어떤 감정의 공간에 있었냐면 저는 감사의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감사냐면 와, 장 PD님이 우리 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생각.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강의를 듣겠어요. 그래도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평범한 그죠, 삶에서는 듣기가 어려운 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 PD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 감사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요. 오늘 여기 나눴던 것 다른 거 다 말고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이거를 가슴에 잘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해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